이 사안과 관련이 돼 있어 보입니다. 어제 지지율 조사 결과가 하나가 나왔습니다.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. 보겠습니다. 매일경제 기사입니다. 윤석열 찍어내다 발등을 찍은 여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 제목은요. 40대 진보층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을 했다. 그러니까 40대 진보층, 여기가 지금 이 여권에 대한 지지층으로 그동안 통했죠. 내용 보겠습니다. 그리고요.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취임 후 첫 30%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. 조목조목 좀 분석을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지지율이 콘크리트라고 불리는 40%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혹시 이거 레임덕 이렇게 물음표를 찍은 거예요, 지금. 코로나 확산 그리고 부동산 폭등에다가 추윤 갈등까지 겹쳤습니다. 이것이 결정타안이냐. 조국 사태 때보다 4%포인트 더 낮다. 그러니까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. 최저입니다.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는 현 정부 들어서 최저 지지율이 나온 거예요. 콘크리트 지지율이 균열 조짐이다. 서울, 부산에서 부정평가가 쑥 늘었고요. 그리고 여기 제목에 있지만 진보층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호남에서 많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여기 아래 부분에 보면 뭐 지지율 그래프가 이제 한눈에 보입니다. 뭐 숫자보다는요. 흐름을 한번 봐주세요. 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들,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요. 위에는 긍정평가, 밑에는 부정평가인데요. 밑에가 긍정평가, 위에가 부정평가인데 긍정평가 부분이 뚝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사로 사라지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돼서 좀 먼저 김구락 교수님께 좀 분석 좀 해주세요. 일단 크게 질문 드리겠습니다. 왜 하락했을까요? 결국엔 이 국면이 굉장히 불리하게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하락한 영역이 어디냐면 40대 그리고 진보층 그리고 호남, 충청, PK 이른바 사실상 이 정권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던 통상 기축 세력입니다. 집토끼라고도 부르죠. 그렇죠. 정치권에서. 기축 세력에서 상당 부분 내려앉았는데 이건 뭐냐면 왜 이렇게 일처리를 못하느냐예요. 특히나 대통령과 민주당이 같이 가라앉았거든요.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이 추윤 갈등에서 문제 해결적인 어떤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거든요. 존재감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20대로 추락을 한 것이고 대통령도 사실 여론 쪽에서 지금 왜 침묵을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먹혔다고 봐요. 그러니까 이 추윤 갈등을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이런 것들이 먹히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지금 내려앉은 것인데 지지층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을 했다. 그렇죠. 근데 결정적인 거는 추미애 장관이 왜 이렇게 거칠게 하느냐 이거죠. 지금 검찰 개혁이라든가 현 정권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지는 내가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과정을 이렇게 어그러뜨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까지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느냐는 것에 불만이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된다. 치밀하게 해서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고 가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거칠게 해서 오히려 살려주고 더 부각되는 장면을 만들어지느냐 뭐 이런 불만이 사실은 이런 지지율 표출 즉 지지 계층에서 이탈하는 근데 저는 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하다고 봐요. 지금 대통령이 이미 나섰고 절차적 하자의 어떤 부분들을 복원하고 정당성을 만들어가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징계위원회에서 사실상 충분하지 않는 뭐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 대통령도 거기에 준해서 아마 징계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국민의 민심이거든요. 그것을 위배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밀어붙일 때 사실 그 역풍은 대단했습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상황을 보면 그때도 사실 국회 3분의 2 이상의 어떤 의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힘으로 밀어붙였고 그 결과로서 완패합니다. 2004년의 총선에서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나는 계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민심의 어떤 흐름을 본다면 이번에도 무리하지 말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증거에 의해서 즉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냐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수위까지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어제 이 지지율 조사 결과 오전에 나왔고요. 그리고 오후에 여러 가지 있었죠. 아까 징계위원회도 연기가 되고 뭐 대통령이 그 앞서 대통령의 메시지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지지율 조사 결과가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에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? 김건희 교수님? 그렇죠.
이걸 저는, 굉장히 좀 신경 썼다.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40% 밑으로 냈다. 뭐 콘크리트라는 건 전 믿지 않습니다. 예. 하지만 어떤 민심의 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치유하고 해결을 봐야 되는 것이 예. 가장 정점에 있는 청와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자, 그럼 이 지지율 결과에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? 다음 기사입니다. 레임덕 아니다. 윤석열 못 잡아서 지지층이 실망한 것이다. 그럼 이 뜻은 더 강하게 했어야 한다란 뜻으로 읽힙니다. 이렇게 분석을 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래요. 강공으로 기우는 여당이다. 그러니까 이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. 내용 아래로 보겠습니다. 민주당이 본 문재인 대통령 첫 30%의 지지율 해법은 돼 있는데 자, 그럼 어떤 해법인가 보겠습니다. 이낙연 대표 잘하겠다. 공수처법 강행 시사다. 핵심 당직자는요. 더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도 이걸 요구한 거다.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검찰과의 갈등 완화를 꼽은 의원은 극소수다. 그러니까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된다. 이런 걸 꼽은 의원은 별로 없다는 뜻이네요. 차기 대선 이전에 원팀 친문 분화 가능성 그리고 청와대는 뭐 엄중하게 보고 있다. 뭐 이렇게 반응들을 좀 적고 있습니다. 그럼요. 이와 관련된 반응들이 좀 있는데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. 보시죠.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특별히 적대적인 네. 이런 검찰은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.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한 40% 정도 되거든요. 네.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50% 가까이 되고 하는데 이 국민들이 절대 이거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싸움은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. 다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. 또 반응입니다. 정청래 의원의 반응인데요. 이렇게 분석을 좀 했어요. 이번 지지율 하락은 국민, 특히 지지층이 주는 회초리다. 일단 회초리다. 그 밑으로 갑니다. 공수처법 지지부진과 윤 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체의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. 대처가 약했다. 더 강하게 했어야 된다. 이거에 대해서 지지층이 질책을 하고 실망을 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다.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. 다음입니다. 어금니 질끈 물고 검찰개혁의 강을 건너면 다시 회복하게 돼 있다. 더 강하게 몰아쳐서 뭔가를 이뤄내면 회복될 수 있다.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. 자, 장윤미 변호사와 주영기 교수님께 미리 질문 드렸어요. 민주당의 이런 반응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부터 좀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장윤미 변호사. 저는 미온적 대처를 했다라는 어떤 평가에 대해서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이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 국면 그리고 뭐 추미애 장관이 잘했냐 윤석열 총장이 잘했냐 이런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돌려본 지표에 따를 때 일단 국민들의 어떤 의사는 검찰개혁의 총론에는 찬성을 하지만 그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그 강론에 있어서 그 절차적 방법에 있어서 추 장관이 굉장히 좀 무리수를 뒀다. 상당성을 좀 다소 벗어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럼 이 강론 부분에 다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? 그렇습니다. 굉장히 좀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그 새로 신임된 차관 같은 경우에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고 나아가서 청와대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는 이 상황을 초래한 건 바로 이제 추미애 장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감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와 어떤 힘 있는 방향성은 그대로 가져가되 윤석열이란 이 개인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제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방향 선회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미온적 대처, 대응 그 의미는 총론과 강론에 대해서 지금 여론들이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이다. 그 부분이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설명이셨습니다. 자, 주홍규 교수는 아까 여당의 반응 나왔는데 그 반응의 행간을 좀 읽어주세요. 이게 왜 이런 반응이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. 저는 지지율에 대한 해석을 조금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, 여당이.
지금 제가 볼 때도 리얼미터 조사에 의해서 예. 어떻게 보면은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강성 지지층은 25% 정도라고 예단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긍정 평가에 대해서도 매우 잘한다라는 지지를 내고 있는 게 25% 정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. 사실은 그 40% 넘는 그 부분은 다 중도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과연 중도층이 이러한 어떤 검찰개혁의 아젠다만을 원하고 있느냐?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. 올해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폭락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의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았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이 1년 넘게 지속되도록 특히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런 부분에 대한 민심 위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헤드카피에서도 나온 것처럼 윤석열을 못 잡아서 지지층이 실망했다. 윤 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다.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집토끼만 잡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집토끼가 25%에 지나지 않겠느냐. 그러면 이 중도층이 와해될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리고 또 하나 정청래 의원의 지적은 예. 지지층이 실망을 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호남 민심에 대한 반영에 국한됐다고 생각이 듭니다. 호남 민심이 이번에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예. 너무 미온적이다. 문 대통령께서 침묵한다라는 거에 대한 지지율이지 전국적 지지율로 보기가 어렵거든요. 그런 맥락에서는 지금 잘못 오판하고 있는 부분이다. 오히려 민생 법안 같은 부분에 더 머리를 조아리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주홍 교수 혹시 지금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 19의 재확산이잖아요, 사실은. 이 부분도 좀 영향을 줬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저도 그거 하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. 코로나 3차 유행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백신에 대한 출구 전략을 지금 좀 오히려 그런 부분이 미온적이고 안심을 주지 못하는 모습들에서의 실망감도 포함됐다고 생각됩니다.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백신 확보가 좀 상대적으로 조금 미온적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줬을 수 있다. 뭐 이렇게 좀 분석해 주셨습니다. 다음 기사는요. 지지율과 관련돼 있는데요. 조금 범위를 좀 좁혔습니다. 보겠습니다. 윤 몰아내기에 충청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14.9%포인트, 거의 15%입니다. 많이 내려간 거예요. 이렇게 하락했다는 겁니다. 충청입니다. 충청이요. 그런데 충청, 이 기사가 왜 등장했을까요? 바로 아랫부분에 밑줄로 설명이 돼 있어요. 윤석열 총장은 서울 태생이지만 부친은 충남 공주 출신이다. 그러니까 뭔가 충청과 연이 있다. 자, 어떻게 보면 이런 분석, 이게 참 21세기에 들은 이 상황에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지율상으로는 뭔가 심상치 않은데 이제 설명할 부분을 찾은 거예요. 혹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, 지금. 이기재 전 행정관께서는 이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? 아무래도 이제 충청 민심 같은 경우에, 이게 충청도 같은 경우는 JP라는 아주 그 정치적 거물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대망론을 이제 꿈꿔왔었던 지역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호남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한을 풀었고, 영남은 뭐 대통령이 많이 배출된 지역이고, 충청이 이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하면서 그에 대한 계속적인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정치인들 뭐 이인재나 아니면 지난번에는 우리 반기문 총장,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여권으로 얘기하면 안희정 지사에게 이렇게 계속 희망을 걸어왔던 측면이 있거든요. 근데 다 대망 쪽은 불발이 됐네요. 네, 다 불발이 됐죠.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은 사실 뭐 서울 태생이지만 어쨌든 뭐 부친의 원적지라는 개념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을 더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. 그런데 실제로 제가 충청 민심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윤석열 총장을 뭐 우리 충청권의 뭐 리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4.9%의 지지율 폭락의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리얼미터가 이번에 1,500명 조사를 했는데 실제 각 지역별로 하면 충청권에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. 할당량 자체가. 충청만 한 건 아니니까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지역만 좀 특별하게 해서 샘플링해서 조사를 해보면 또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사실 지역별 조사 같은 경우는 그 지역만 하면 가장 정확하죠. 그런데 전국 조사 중에서 이 지역 부분을 또 이렇게 설명한 건데 아무튼 이런 분석, 뭐 눈길을 잡긴 합니다. 왜냐하면 하락폭이 좀 컸거든요. 그것을 윤 총장의 어떤 충청과의 인연으로 연결하는 기사인데요. 아무튼 뭐 눈길을 잡는 기사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. 자, 뭐 징계위부터 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까지 좀 이어지는 내용을 좀 쭉 이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.